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북한이 우리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영석 대진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회담 제안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였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던데요. 언제였습니까? 네. 그때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때가 2018년이죠. 예. 4년 전에. 그래서 2018년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쪽에서 이제 81가족, 그 다음에 북한에서 89가족,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 명절 앞두고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실 이산가족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산가족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산가족 하면 1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행정적으로 보면 약 한 767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을 뭐 상봉하겠다라고 희망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 중에서 약 한 13만 1,100분 정도가 이제 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상봉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신청을 희망을 하신 13만 중에서 생존에 계신 분이 약 한 4만 4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시급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4만 4천 분 정도가 지금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네. 그러면 만난 분들을 뺀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만난 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이분 중에 이제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13만 1,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가족을 상봉하신 분들은 4,29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가족들 포함하면 뭐 한 2만 61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북 사람을 만난 거지만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한 4,290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도 못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생존하신 분 중에서도 상봉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청자의 한 4% 내니까 여전히 이제 상봉하지 못하신 분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이산상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년 한 그렇죠. 2,500분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연령대로 네. 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70세 이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6.25 전쟁 시기에 월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벌써 6.25 전쟁이 50년이니까 72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나서도 72세인데 그때 최소한 이제 10세 이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80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존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82.4세고, 예. 그 중에 90세가 넘으신 분이 13,000, 그 다음에 80세가 한 17,000. 그래서 약 한, 이제 대부분이, 이제 80대, 그리고 70대는 당연히 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한 83.5세니까 네. 정말 이걸 놓고 보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정말 이거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진짜 빨리 좀 이산상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부가 북측에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석이 되고 지금 이산가족 분들이 그런 실향의 아픔 또 이산의 아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뭐 이런 부분은 좀 북한에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여론화도 하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그런 분위기도 형성시켜주는 게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석의 계기에 사실상 이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그런 형식과 의제, 장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응당해야 될 제안을 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이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거부하고 네. 이제 피했다, 이제 소위 변절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산가족에 대해서 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이유로 해서 북한이 다른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해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응해올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국면을 북한 스스로가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치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 근데 심각한 상황이다. 뭐 코로나 상황도 그랬고요. 네. 이런 게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데 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이제 북한 스스로가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차라든지 화물차 통해서 이제 물자 수송을 좀 재개하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뭐 아무리 북한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제재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일종의 북한의 지도부에 있어서는 이제 부담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걸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필요한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양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종의 대안으로 남북 관계에서 뭔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그 외부로부터의 그런 그 지원,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산가족 행사를 한다 그러면 중국이 보다 더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굳이 뭐 아주 꽉 막힌 제안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게 활용될 여지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네.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 뭐 상설 면에서 개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금강산에 만들기로 약속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상설 면의 면에서.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2박 3일간의 일회성 만남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근본적이라는 것은 이산가족 전수가 생사 확인이 되고 그리고 생사 확인이 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봉해서 만나기도 하고 상봉하기 어려우면 화상 상봉도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편지 교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가족 있으면 모두 전원이 생사 확인이 되고 그 전원이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방식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네. 과거에 정부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전면적인 생사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번 정부가 이야기했던 상봉의 정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네.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그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이런 이제 좀 소극적인 북한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이제 응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죠? 환경도 조성하고 유인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산상복 회담 하나만 가지고 남북관계 하다못해 이제 회담 테이블이 성사가 될지 이건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설 면에서 계속 화상상봉하자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네. 남북관계가 군사적 측면이나 안보적 측면에서 같이 풀려나가야 네. 그래야 사실 이산상봉도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이제 바뀌어서 하면 가장 좋지만 네.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일단 정치 군사적인 여건을 보아가면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활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1차례 했던 것 중에서 소위 김대중 정부 시절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 남북 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럴 때 약 한 16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2번, 문재인 정부 때 1번을 했어요. 예. 그런데 했던 때를 보면 남북 관계가 이제 그럭저럭 이제 좋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이유로 해서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이 뭔가 남북 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서 북한이 이산가족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남북 관계가 좋아서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소위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활용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 후자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카드가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볼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이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고한 비핵화 의지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장벽을 낮춰줬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가 걸려 있고 핵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할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적극 나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즉 핵 문제라든지 군사 안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하자라고 일단은 이제 던져줬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라든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북한 당국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정말 국면 전환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게 활용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요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지만 비핵화 테이블만 앉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산가족 상봉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산가족 문제니까 지금 보면 오늘 제안한 거 보면 북한하고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산가족 문제로 해서 이제 담대한 구상 그리고 담대한 구상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입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산가족은 이제 북한으로서도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담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그런 입장과는 배치가 되지만 국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이산가족 문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그렇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의 바람이나 희망대로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대진대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